공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시사토크 견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두 번째 방송이네요. 네. 지난 첫 방송 나가고 주변 반응은 좀 어땠어요? 다들 잘 봤다. 첫 방송 치고는 잘 했다. 뭐 이렇게들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다만 이제 저랑 같이 본방을 봤었던 제 아내는 이 긴장한 모습에 박장대소 하면서 40분 내내 즐겁게 봤다는 슬픈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재밌게 봤는데 뭐가 슬퍼요? 전 슬퍼요. 정 기자는 어땠어요? 좀 본방으로 이제 봤는데 좀 오글거리더라고요, 굉장히. 예, 그런데 근데 방송을 이제 봤더니 이제 평소에 그렇게 아는 척하는 분이 아니었는데 지나가면서 방송 잘 봤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뭐 살 좀 더 빼야겠더라 이러고 저희 장모님은 정장을 빨리 사줘야겠다 그러셨고요. 그리고 제 아내가 방역발 생각보다 잘 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솔직히 영혼이 없었어요. 진심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전화나 SNS 통해서 이 메시지를 많이 받았는데 아무래도 그 첫 방송이다 보니까 응원의 메시지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재밌게 봤다, 뭐 신선했다. 이전에 이제 원탁의 기자들에 비해서는 저희가 연령대가 좀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좀 젊어졌다 방송이. 또 어떤 분은 저희 셋이 평소에 원래 이렇게 친했나? 이렇게 물어보는 선후배들도 계셨고 아무래도 지인분들이고 첫 방송이니까 그런 응원을 좀 주신 것 같아요. 항의 전화도 많이 받으셨다는. 항의까지는 아닌데 지난 방송 주제가 내년에 있을 4.15 총선이었잖아요. 그 예비 후보자까지는 아니고 출마 예정자로 거론되는 두 분에게 전화가 왔는데 한 분은 본인 분량이 굉장히 적었나 봐요. 그래서 본인이 패싱당했다. 네? 방송 분량이 패싱 수준이었다. 이렇게 연락을 좀 주셨고 또 다른 한 분은 지난 총선 2016년도 총선의 아산 을에 그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셨던 이건영 지금 자유한국당 전 당협위원장이 전화를 주셨는데 본인이 이번에는 아산 을에서 갑으로 선거를 옮긴다고 해요. 그래서 이명수 의원이 현 의원인데 한번 경선에서 한번 붙어보겠다. 이런 결심 본인은 했는데 방송에서 본인에 대한 언급은 이름 세 글자도 안 나오니까 아무래도 본인도 그렇고 지인분들이 방송을 보셔서 좀 서운할 수도 있겠다. 섭섭할 수 있겠다. 그래서 뭐 이번 기회에 방송 준비를 좀 더 꼼꼼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도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다라는 이런 명언도 있는데요. 그럼요. 저희한테 피드백을 주시는 것 자체가 방송을 봤다는 얘기니까 감사드리고 지난 방송에 대해서 두 분 더 할 얘기 없어요? 저희 녹화 직후에 저희 프로필 사진을 찍고 이제 SNS 통해서 다들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지금도 안경을 쓰지는 않고는 있지만 제가 평소에 안경을 쓰고 다니다 보니까 도대체 누구냐? 왜 안경을 쓰지 않고 녹화를 했느냐?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못 알아보겠다고? 댓글 중에 모 선배가 쓰는 게 낫다 이렇게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직접 선배가 결론은 벗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본인 생각했을 때?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한 번 더 판단을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까지 한 번 더 보고. 면적은 127만 한 6천여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근데 뭐 천안에서 특히 좀 뜨거운 감자로 이제 떠오르는 데는 청수하고 일본공원. 매입하지 않게 되면은 공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뭐 공원으로서의 이제 이용이 이제 불가능해지는데요.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당장 내년 7월부터는 이제 해제가 되는 게 기정사실화되어 있으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만 본다면 그럼 마냥 좋아지는 겁니다. 두 분은 평소에 공원 자주 가세요?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바로 앞이 이제 천안 12경 중 하나의 이제 천호지인데요. 되도록이면 이제 저녁 시간이 좀 나기는 어렵긴 한데 그래도 되도록이면 이제 아내와 함께 천호지 한두 바퀴 정도 도는 게 뭐 즐거운 낙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결혼 전에는 데이트 코스로 좀 공원을 많이 찾았는데요.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뭐 겨울엔 춥고 봄에는 미세먼지, 뭐 여름엔 덥고 이러니까 가을에만 잠깐 이제 공원에 가는 것 같아요. 빨리 가을이 와야 될 텐데. 그렇죠. 저는 이제 유일하게 하는 운동이 그 숨쉬기 다 하는 거겠지만 그리고 걷기. 걷는 걸 원래 제가 좋아하긴 해요. 그래서 평소에는 좀 어려우니까 주말에는 저희 큰딸하고 집에서 나와서 공원 한 바퀴 둘러보고 운동기구 조금씩 있잖아요. 공원에. 그래서 그거 운동 조금 하고 그리고 동네 빵집 가서 주말이니까 아침 겸해서 빵 사갖고 들어오면 딱 1시간 코스? 그래서 운동하기도 좋고 공원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구나라는 걸 새삼 느끼고 있는데 이제 이런 공원들이 이제 얼마 뒤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요. 우선 공원의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법적으로 공원을 이제 자연공원하고 이제 도시공원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연공원은 이제 자연 생태계나 이제
자연 및 문화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는 공원이고요. 네. 그다음에 도시공원은 이제 도시 지역에서 이제 자연 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원인데요. 사람의 손이 닿느냐 안 닿느냐가 큰 기준점이 될까요? 뭐 그렇게 나누면 좀 쉽게. 그렇죠. 예, 그게 다는 아니지만. 예. 예. 오늘 이제 저희가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가 이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얘기인데 도시공원 일몰제가 뭔지 정 기자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도시공원 일몰제는 이제 정식 명칭이 있어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인데요. 이제 큰 틀에서 도시계획 시설에 이제 도시공원이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일몰제에 해당하는 시설 대부분이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도시공원 일몰제 또는 도시공원 실효제로 불리는 겁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에 20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여기를 해제하는 제도인데요. 도시공원 일몰제가 왜 도입이 됐냐면요. 이제 헌법재판소의 이제 1999년의 판결에 따라서 이 시행이 되는 건데요. 네. 이제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이제 땅에 도시계획 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이 재산권에 이제 상당한 침해가 있다라고 네, 사유재산권 침해가 되겠죠. 예. 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도시계획법 4조에 대한 이제 헌법 불일치 판정을 내렸는데요. 뭐 여기서 이제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 시설로서 이제 뭐 녹지, 학교, 공원, 도로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20년 동안 공원이 조성되지 않는 곳들은 2020년 6월 30일까지 공원으로 조성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모든 것이 이 소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30일까지고 이제 실제 발효가 되는 건 7월 1일부터고요. 예. 그런 곳이 이제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될까요? 꽤 많을 것 같은데. 공원 용지의 효력을 이룰 수 있는 이제 실효 대상 공원 면적은 이제 전국적으로 396.7 제곱킬로미터가 되는데요. 네. 이는 이제 국내 전체 공원 시설인 이제 942.2 제곱킬로미터의 42%에 좀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제 서울시 전체 면적의 한 3분의 2 정도에 이제 맞먹는 이런 규모인데요. 더 큰 문제는 이제 실효 대상 공원의 면적의 한 27%만이 그 국공유지로 네. 되어 있어 가지고서요. 이제 나머지 대략 이제 한 70% 가량이 이제 사유지로 이제 매입에 있어가지고 좀 어려움을 네. 겪게 될 겁니다. 국경유지는 어느 정도 컨트롤이 그래도 이제 가능할 수도 있는데 사유지는 이제 손에 댈 수 없으니까. 예. 정적으로는 그 정도인데 우리 지역에도 꽤 많을 것 같은데 얼마나 되나요? 천안에서는 일봉, 청룡, 청수, 노태, 백석 이렇게 5곳이 있는데요. 면적은 127만 한 6천여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네. 근데 뭐 천안에서 특히 좀 뜨거운 감자로 이제 떠오르는 데는 청수하고 일본공원이 있어요. 네. 그리고 아산 같은 경우에는 용화체육공원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아산시는 이제 그 민간 개발 사업으로 용화체육공원을 이제 특례 사업 추진 중입니다. 해제가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장? 간단하죠. 이 매입하지 않게 되면은 공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뭐 공원으로서의 이제 이용이 이제 불가능해지는데요. 사유지일 경우에는 당연히 뭐 난개발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은 이제 공원에 이제 등산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설물도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이용하는 그런 공간인데 지금도 물론 제한은 걸려 있지만 사유지잖아요. 근데 이 토지주들이 그 이후에는 여기 내 땅이니까 출입금지 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이후부터는. 물론 이제 공원을 이용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나 인근 주민들은 기존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지만 토지주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재산권 침해를 받은 분들의 입장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최근 지역 언론을 통해서 이제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어요. 네. 한 50년 동안 이렇게 뭐 자기 재산권을 이렇게 침해받았고 그런 개발을 하지 못했다는 그 인터뷰였는데요. 청수공원은 이제 그 1968년도에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네. 뒤에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묶여 있어 왔는데 여기에 그 공원 인근에 있는 토지주들이 한 60여 명 정도가 돼요. 네. 근데 이 한 60여 명 정도가 지금까지 계속 재산권을 이제 행사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재산권 이제 제한 사항을 보면 이제 건물 신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건물이 노후화돼 가지고서 이제 개축을 해야 될 경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시의 허가를 취득을 해야 되고요. 뭐 어떠한 개발 행위도 할 수가 없고요. 재산권 행사가 이제 사실상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기로 한 건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이지만 아까 얘기한 그런 사례도 있고
훨씬 더 이전부터 이런 제안을 받아왔던 거죠. 결국은 이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순간부터 이런 재산권들을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건데요. 많게는 한 30년, 40년 전부터 이런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가 뭐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0년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당장 내년 7월부터는 이제 해제가 되는 게 기정사실화돼 있으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만 본다면 그럼 마냥 좋아지는 겁니까? 마냥 좋아진다고는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이익만 추구한다는 이런 이제 주변의 눈치와 네. 그리고 또 제대로 된 토지 보상을 못 받기 때문인데 그 보상비라는 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LH에서는 만약에 네. 그 토지주한테 강제 수용을 할 경우에 토지를 근데 공시지가의 한 3배 정도를 이렇게 3배. 보상비로 이제 해주기로 했는데 근데 지금 그 공시지가는 한 15만 원 정도 돼요. 15만 원. 그 예. 공원이. 근데 15만 원에 3배 해봤자 한 50만 원 정도예요. 근데 그 건너편에 그 공원 일대에 이제 조성돼 있는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는 평당 한 400에서 500만 원 선. 근데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토지주는 3배를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조금 터무니없는 보상비가 네. 네. 아니 제가 생각해도 제가 물론 실제 땅값은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거기에 땅이 있다고 해도 뭐 그 정도 금액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수용하기 좀 힘들겠죠. 실제로 그 부동산 업계에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인근 땅값이 뭐 200만 원인 데도 있고 한데 대체로 네. 많이 오른 데는 평당 뭐 500만 원씩 이렇게 오른 데도 있으니까 토지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혈압이 오를 만한 상황이죠. 아까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라고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어떻게 추진된다는 거예요? 이건? 도시공원 및 이제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시행이 되는 사업인데요. 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의 30%는 개발을 허가를 해주고 네.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보존을 하는 건데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업체 측이 이 공원 부지의 30%를 이제 공동주택이나 상업시설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제 그 이익금을 가지고 나머지 70%에 대한 공원 부지를 매입을 해서 지자체에 기부 체납을 하는 방식인데요. 뭐 지자체 입장에서 이제 막대한 이제 공원의 토지 보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토지주는 이제 일정 부분 개발 행위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재산권을 이제 행사할 수 있다라는 뭐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이제 현재 천안시에서는 이제 일봉산 공원하고 백석공원 민간 개발, 이제 청수공원 등이 추진 중이고요. 네. 우리 아산에서는 용화체육공원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좀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원룸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난개발이 우려되니까 우후죽순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런 것보다는 일정 부분 이 사업을 통해서 공원도 좀 지키고 이런 부분에서 좀 이런 걸 좀 추진해보자. 이게 좀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행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아 보이던데요. 공원에서 이제 그게 풀리게 되면은 그 네. 이제 땅은 자연 녹지가 되거든요. 네. 자연 녹지 건폐율 그러니까 대지 면적 대비 건축 연면적 비율은 20%. 나머지 80%는 이제 사실상 그 지금 상태 그대로 남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자체는 건폐율 20%를 두고서 난개발이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환경단체는 이제 뭐 공원이 사라진다고 하면서 이제 결사 반대를 하고 있죠. 근데 웃긴 건 이제 지자체도 그렇고 뭐 LH나 민간 사업자 등을 통해 가지고 뭐 공원 부지 70% 기부 체납 받고 뭐 30% 개발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땅 주인 입장에서는 정말 칼만 안 들었지 강도나 다름없는 이런 거죠. 작년에는 한번 그 주민들끼리 이렇게 환경단체하고 지자체 그리고 뭐 토지주 이렇게 뭐 자리가 있었어요. 토론을 열었는데 고성만 오가고 거의 뭐 딱히 네. 어떤 결론도 못 내리고 끝냈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고성만 오가고 이제 그래 끝났는데요. 뭐 덧붙여서 얘기하자면은 뭐 청수공원 토지주들은 지난 5월 2일에 국토교통부를 찾아서 토지주 31명이 서명이 담긴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확인서를 이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일본공원은 이제 뭐 오히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일본공원 민간공원 특례 사업 우선 협상자 이제 선정에 이어서 작년에 도시공원위원회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마쳤습니다. 도시공원 일본공원 이제 일대 주민은 대책위를 결성하게 됐고요. 작년에 4,288명의 서명 접수하고 올해는 1인 시위도 계속 이어가면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 반대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습니다. 주민대책이라는 게 이제 주민들 그리고 환경단체도 일부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분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공원이 줄어든다 이런 부분에 대한 반발인가요? 그렇죠. 인근 주민들은 계속 자기가 이렇게 산책로나 이렇게 이용했던 공원이 사라지는 게 싫고 네. 제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뭐 이런 미세먼지 같은 이런 환경적인 문제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제 공원을
보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일봉산 지킴이 활동도 이제 그 인근 주민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계속 그런 한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산을 지켜보자. 네. 네. 저희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도시공원 일몰제라는 게 이미 20년 전부터 내년이면 시행된다는 게 예고되어 있는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시한포탄이다 이런 이제 별칭까지 얻고 있는 정책인데 이게 20년 전에 예고가 됐으면 뭐 지자체라든지 뭐 이런 곳에 어떤 대비책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사실 좀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천안시도 2015년에서야 이제 2020 이제 천안시 공원녹지 기본 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일본공원하고 네. 이제 청수공원에 대해서 도시자연공원으로의 이제 전환을 통해 일몰제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했었거든요. 네. 그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이제 그 계획서안에 전부 다 있는데 지금까지 이거에 대해서 진척이 된 곳이 단 한 곳도 없어요. 계획은 잘 짜놓은 계획인데 실제로 그쵸. 추진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그냥 있었다. 계획만? 예, 그래서 뭐 보고나 계획을 위한 계획이네요, 그냥. 그렇죠. 뭐 이렇게 하면 피해 갈 수도 있다. 네. 뭐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할 수 있다라는 잘 짜여진 계획서를 가지고서 그거에 대한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좀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문서로만 있고 어떤 액션은 추가적인 액션은 그렇죠. 전혀 없었던 상황이고. 물론 이제 이런 문제가 정적인 현상이고 우리 지역에만의 문제는 아닌데 다른 지역은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가장 이 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곳이 이제 서울특별시인데요. 네. 이제 지난해 4월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공원을 매입을 하겠다. 다요. 예, 네. 지키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실효 대응 이제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계획안에 따르면 2020년 7월까지 도시공원 가운데 사유지 40제곱킬로미터를 전부 다 매입하는 내용이 이제 주 내용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 포함이 예.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지방 정부에서 뭐 미집행된 도시공원 사유 전체 사들이는 게 이게 국내 처음 아닌가요? 저도 들어본 적은 없어요. 처음으로 알고 서울이 있습니다.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예. 국내에서는 이제 처음 있는 일이기 네. 때문에 이제 그쵸? 많은 지자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의 이렇게 행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서울이 아무리 재정 자립도가 실제로 높은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부자 도시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은 그만큼 또 땅값이 비싸잖아요. 공원도 많지 않나요, 또? 많죠. 뭐 보니까 수치 보니까 116곳 면적이 아까 또 얘기해 주신 대로 그만큼 상당한데 이게 매입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서울시도 일단 고심이 상당히 좀 컸었던 것도 알려졌는데요. 네. 우선 이제 지방채 발행이라는 이제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빌리겠다는 거죠? 예, 4년간 1조 2,900억 원. 어이구, 네. 어마어마한. 이런 이제 지방채를 발행해 우선순위 사유지부터 이제 매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방침을 세웠는데요. 네. 이 이후에 이제 일반 예산 3,190억 원을 투입해서 2020년까지 이제 급한 불은 끄겠다. 뭐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거와 이제 관련해 가지고서 이제 일반 예산 편성과 정비 사업 현금 기부 체납이라는 네. 것을 이제 활용을 하고 이제 국비 지원 역시 꾸준히 요청을 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그 국비 지원 같은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건 뭐 대부분 지자체 재정으로는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아요. 환경단체에서도 물론 지켜야 된다라는 입장이지만 그러니까 사달라는 거잖아요. 지자체하고 정부에서 그 토지주들이 희생하라는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대로 된 대가를 주고 대가 이제 주고 토지를 사라. 매입하라는 네. 얘기인데 이게 뭐 오랫동안 준비를 했으면 모를까.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사왔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이게 한두 푼이 아니고 지금 당장 이거 다 사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죠. 어렵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려운데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정부는 일단 우선적으로 모든 공원 시설에 대한 이제 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어려움을 호소를 했고요. 이제 네. 지난해 이제 가칭 우선 관리 지역이라는 것을 이제 선별해서 이제 네. 매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제 독려는 하고는 있습니다. 뭐 또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발행한 지방채에 대한 이자를 5년 동안 이제 50%를 네.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채 한도를 초과한 추가 발행도 이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와 이제 덧붙여 가지고서 이제 도시 재생이나 이제 지역 개발 이런 이제 국고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라라고 이제 각 지자체에다가 이제 요청을 한 상황이고요. 뭐 여기에 도시 생태 복원 사업이라든가 도시숲 조성 사업 이런 것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이제 원하고는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민주당하고 정부 당정 협의인가요? 거기서 추가적인
발표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난 이제 5월 28일 이제 당정 협의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네.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5년간 이자의 50%를 지원해주는 내용이 이제 5년간 50%에서 70%로 상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일몰제 도래 대상 공원 부지의 이제 27%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 공립 지역에 대한 일몰제는 10년간 유예한다. 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또 재정 상황이 열악한 이제 지자체를 위해서 LH 토지은행이 이제 부지를 우선순위로 우선 매입을 한 뒤에 지자체가 5년에 걸쳐 이 금액을 분할 상환하는 방안도 이제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일부에선 그 도시공원 일몰제 이제 보완을 위해서 특별법 이런 제정 요구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충북의 이제 그 얘기입니다. 국공유지는 보상하지 않고 공원으로서 이제 기능을 유지시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사유지는 즉시 보상이나 뭐 10년 상한, 20년 상한 같이 이제 분할 상한으로 이제 그룹별을 나눠서 단계별로 이렇게 보상하는 방안을 이렇게 강구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시종 충북지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보상 기간 중에는 개발 행위를 제한하고 그리고 보상비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 건의하라고 이제 도 담당 실과에다가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네. 충북도는 바로 이제 곧장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매입할 수 있도록 보상비의 50% 저렴 정도를 이제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기획재정부하고 국토교통부에다가 이제 건의를 했습니다. 덧붙이자면 뭐 충북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사들이려면은 이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잖아요. 네. 근데 뭐 자칫 재정 위기 이제 지자체로 이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불이익을 못 받지 않도록 네. 뭐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한 별도의 지방채 발행 그 한도를 인정해 달라고 했답니다. 근데 이런 요구를 이제 해왔던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네요. 예, 이런 내용은 이제 과거에도 이제 법안으로 이제 여러 차례 발의된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이제 지난해 9월 자유한국당 이제 강효상 의원이, 그다음에 또 2017년 3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이제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이제 공원녹지법 개정안을 네. 각각 이제 발의는 했었지만 뭐 아직까지 해당 상임위인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뭐 특별히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번 대책 이제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 대책안이 정부 당정 대책안이 나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지자체나 뭐 이런 시민단체나 어떤 반응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이자 지원에 관한 부분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50%에서 이제 70%로 올라갔지만 이게 특히 이제 무슨 효과가 있겠냐, 이 그렇죠. 이자 지원이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크지 않다. 결국은 돈 빌려 쓰고 니네 돈 많이 빌려 쓰고 이자만 조금. 예. 또 하나 나왔었던 것이 이제 LH 토지은행의 부지 매입, 네. 사유지 먼저 부지 매입하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이제 사실상 공원 일몰제가 1년 정도 남겨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좀 사용하기 너무 늦지 늦었다? 않았냐. 네. 예. 이런 이제 부적절한 지적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본인들이 직접 사준다는 얘기는 없어요. 빚쟁이 만드는 거죠. 지자체 보고 빚 많이 내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땅을 지키려는 분들과 그리고 그 자기 집 앞에 있는 공원, 숲을 지키려는 분들, 이 양쪽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것은 20년 전에 이미 이런 것들은 이미 예견이 돼 있던 거잖아요. 이런 상황들은. 근데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고 뾰족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했던 자치단체나 정부 그리고 정치권은 좀 반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두 분도 한마디씩 의견을 좀 내주시죠. 송명환 기자하고 비슷한 생각인데요. 네. 유비무한. 네. 이게 20년 전에 이미 확정이 되어 있었던 내용들인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대응이 안 돼서 소란이 일어버렸을까? 뭐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 미리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좀 안타까움, 충분히 시간은 있었지만 네. 뭐 그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지자체하고 토지주들한테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라.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왜냐하면 이제 좀 환경이라는 게 좀 뭐 난개발이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하거나 또 그랬을 경우에 다시 이 환경이 만약 파괴됐을 때 되돌리려면은 엄청난 비용하고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지자체에서 그렇게 개발을 하든 그리고 토지주가 자체 개발을 하든 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기 환경단체에다가는 협상 중재자가 되어야 되지 이런 협상 모체는 되지 마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그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50년 동안 이렇게 정말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거를 지금 이제 환경단체가 정말 환경 보존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토지주에게 그거를 뭐 강요를 하고 뭐 얘기를 한다는 거는 조금 그 토지주 입장에서는 붕괴할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아무쪼록 이게 민민 갈등으로 번질 사유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역할을 또 자치단체나 그런 정부 기관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앞으로는 좀 잘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외국인 전용 클럽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태국인 전용 클럽이죠. 마약을 공급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마약 공급책들은 이제 한국인이었어요. 네. 이제 외국에 있는 이제 지인들로부터 저도 이제 위치는 어딘지 아니까 가봤는데 지구대하고도 굉장히 가까워요. 불법 체류자분들 관리만 좀 잘했어도. 이어지는 두 번째 주제는 얼마 전에 천안에 있었던 천안판 버닝썬 사건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 기자 기사 제목이 제가 좋아서 이걸 그대로 따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지난달 20일이었죠. 천안역 인근의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을 공급하고 또 뭐 투약한 외국인 16명이 이제 입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경찰은 이 중에 9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7명을 이제 불구속 입건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이 기사를 직접 제가 취재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 후배 기자가 쓴 기사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저희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방송국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거리에 있잖아요. 네. 천안역하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 그래서 여기에 그 클럽이 있었나 그렇게 놀랐거든요. 저도 네. 처음 알았어요. 뭐 이렇게 외국인 전용 클럽이 있는지는 처음 알았는데, 근데 이게 지하 1층에 있는 거라는데요. 한 번에 한 150명 정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크게 이게 놀랄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천안에 있는 외국인들 증가 추세를 보면 이제 외국인들을 위한 이제 어떠한 이제 문화의 그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이 정도 인원이면 외국인 클럽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예, 뭐 그런 거 놀거리 개발을 위한 뭐 그들의 이제 문화생활을 위한 이제 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16명이 검거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다 그럼 태국 사람인가요, 지금? 저는 태국 사람은 아니고 이제 필로폰 공급책 3명은 이제 한국인이고 나머지 13명은 이제 태국 사람이에요. 이제 여기가 외국인 전용 클럽인데 뭐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이제 태국인 전용 클럽이죠. 이곳 말고도 다른 지역에도 그러면 뭐 우리 천안이든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런 클럽들이 많이 있는 편인가요? 일단 뭐 천안 지역만 하더라도 지금 동남구에만 지금 태국인 전용 클럽이 한 곳이 있고요. 서북구에도 이제 2곳에서 3곳 정도의 서북에도 있어요? 예, 서북이 더 많이 있습니다. 동남에 또 바도 뭐 있지 않나요? 외국인 바? 외국인 이제 전용 바도 있는데요. 외국인 전용 바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하고 외국인들 또 외국인들도 특정 국가뿐만이 아니라 뭐 거의 여러 국가의 이제 외국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즐길 수 있는 뭐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태국인 전용 클럽이라고 아까 설명을 간단히 해주셨는데 태국인들이 더 많이 이런 것들을 뭐 이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요? 천안 같은 경우는 이제 태국인들 중심으로 외국인 전용 이제 클럽이 상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 태국인들 중심으로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국하고 태국이 맺은 비자 협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태국인들이 한국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최장 90일까지 비자가 없이도 이제 가능한데요. 뭐 이거는 이제 다른 국가, 이제 중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제 중국은 30일 정도고요. 러시아는 이제 60일 정도인데요. 이것에 비해서 이제 태국인들이 머물 수 있는 이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에 따른 불법 체류자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많다 하지만 얼마나 돼요? 그런 분들이? 경찰청에 따르면 이제 지난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총 35만여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태국 국적이 이제 13만 8,590여 명 정도, 뭐 전체 한 40% 정도를 이제 차지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니까 아무래도 인원 파악이 이거보다 훨씬 더 많겠죠? 뭐 요거 이제 경찰청에서 이제 나온 자료는 입국을 하고 난 뒤에 출국 기록이 없는 90일 이후에 이제 출국 기록이 없는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제 뽑아낸 수치이기 때문에요. 뭐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기사를 보면 클럽 안에서는 이제 마약이 유통을 하고 실제 이제 마약을 투약하는 거는 근처에 있는 모텔이나 뭐 이런 데서 투약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어쨌든 마약을 구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거는 어떻게 처음에 구하게 된 거예요? 마약을 공급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마약 공급책들은 이제 한국인이었어요. 네. 이제 외국에 있는 이제 지인들로부터 혹은 이제 본인들의 상선일 수도 있겠죠. 이제 그 외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마약을 받는데 어떻게 한국으로 들어왔는지에 대한 방법은 이제 아직도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흔히 저희가 던지기라고 해가지고서요. 에다가 표시를 해 놓으면 이제 그거를 캡처를 해서 이제 공급책한테 연락을 주면 그곳에 가서 찾아갖고 오는 그런 방식. 그래서 이제 공급책이 마약을 확보를 했다. 이 클럽에서 이제 마약 거래가 이루어진 게 정기자 기사를 보면은 뭐 몇 달 전에도 이 사건 관련해서 3명 정도가 또 이거와 별개로 또 구속이 됐다면서요? 16명 이제 무더기 입건되기 전에 한 3월에 이미 여기 종업원 3명이 구속이 됐더라고요. 종업원이요? 네, 종업원이. 여기 남자 2명에 여자 1명이었는데 DJ였고 또 홀서빙 주방일을 맡아서 했더라고요. 뭐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컨대 마약 거래는 훨씬 이미 이전부터 있지 않았는가 싶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이라는 게 정확한 시점은 이제 경찰에서 이제 조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경찰에서 조사는 작년 뭐 8월 그때부터 이렇게 마약 거래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근데 혹시 뭐 마약 거래가 그때부터 된 거라기보다는 그 전부터 이미 여기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입소문을 타고 이렇게 태국인들이 많이 또 모이지 않았나 싶은. 보통 뭐 이런 류의 사건들 보면 경찰에서 조사한 거보다는 사실은 훨씬 더 이전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럼 이제 클럽에 드나드는 분들이 이렇게 그 이전부터 이루어졌다면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성행을 했다면 여기 이제 자주 클럽을 드나드는 분들이나 이 클럽을 아는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아, 저 클럽 가면은 뭐 마약을 구할 수 있다더라 이 정도의 입소문은 어느 정도 났겠네요. 아마 몰랐을 리는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고위 경찰 간부 이제 얘기로는 이제 그 태국인 이제 그 친구들이 마약에 대한 인식이 그닥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여기는 부분이 있대요. 그래서 아, 저기 가면 마약 구할 수 있구나 정도로 그냥 쉽게 생각했고 뭐 신고도 안 하고 그냥 자기네끼리 알면서도 그냥 신고를 안 한. 태국도 아마 불법은 불법일 것 같은데 그런 불법성에 대한 느끼는 강도가 태국인도 훨씬 더 낮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약 얘기를 들어도 뭐 거기 파는구나 이 정도 느끼는 정도로 느껴서 이렇게 넘어온 것 같다. 이번에 입수된 게 64g? 이게 뭐 사실 64g 뭐 얼마 안 될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뭐 얼마나 되는 거예요? 64g이 이게 64g이 압수된 거죠? 압수된 것만 64g이라고 하던데? 경찰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64g을 압수를 했고요. 이제 이 정도면 이제 1회 투약량이 0.03g 정도가 평균이 그렇다는 거죠? 뭐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더 적게 할 수도 있고. 뭐 이 정도면 이제 약 한 경찰 추산으로 한 2,100여 명 정도 투약할 수 있는 이제 양을 압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현재 수사가 이제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온 걸로는 이제 여지까지 공급이 됐었던 양은 이제 한 24.7g 정도, 하나로 한 8,200만 원 정도가 유통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된 게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사된 것만 그런데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도 더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더 될 것 같은데 물론 수사는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종결된 건 아니니까 더 나아봐야 되겠지만 근데 제 기억에는 최근에 이제 저희 지역에 뭐 저희 천안 아산만 놓고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약 사범으로 해서 한 번에 이제 검거된 건 제 기억엔 요 근래에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뭐 그렇다고 저희 지역에서 이제 마약 사범들이 검거된 사례는 꾸준히 예전에도 있어 왔잖아요. 어떤 것들이 좀 있었죠? 재미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201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하고 이제 아주 유사한 상황이었는데요. 뭐 태국인들이 일명 이제 야바라고 불리우는 야바. 뭐 요건 이제 필로폰 같은 마약은 아니고 알약으로 된 마약이거든요. 이제 이런 걸 국제 특송으로 들여오다가 이제 무더기로 검거가 됐었던. 특송이면 그냥 우편물 같이 그냥 택배로 택배로 가지고 오다가 이제 걸렸었던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역시 이제 태국 출신 이제 불법 체류자나 이제 이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팔았던 걸로. 또 한 번은 경찰 출입하면서 이제 가장 황당했었던 사건인데요. 갑자기 112로 이렇게 상황실로 전화가 왔는데요. 살려주세요 하고 끊깁니다. 그냥 살려주세요 하고 끊어요? 살려주세요 하고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살려주세요 하고 딱 끊기고 나니 상황실에서는 긴급 상황이다 라고 이제 코드를 발령을 해서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 천안에 있는 모 동네에 원룸에서 이분을 찾았는데요. 그 환각 상태에서 경찰로 신고해서 살려달라라고 이제 요청. 본인이 투약을 하고 본인이 그 상태에서 지금 본인이 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신고를 한 거예요. 본인 살려고. 뭐 그랬던 건지 아니면 뭐 제가 직접 마약을 해보진 않으니까 어떤 상황인지는 뭐 모르겠지만 뭐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경찰분들 전문으로 하셨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전화로 하는 거는 뭐 그나마 좀 다행이고 실제 경찰서에 찾아와가지고서 자기가 마약을 했는데 누가 자기를 죽일 것 같다. 쫓아온다. 환각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본인도 모르게. 자기가 정말 위험해서 살고 싶으면은 119에다 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정도의 정신이 없는 거죠. 요거 외에도 이제 뭐 간간히 그 매년마다 빠지지 않고 이제 들려오는 소식인데 우리 시골 지역에서 이 어르신들이 양귀비를 기르시다가 이렇게 좀 적발된 사례도 그 매년 빠지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양귀비 철인가 봐요. 개화 철인가 봐요. 제가 엊그저께 주말에 저희 딸이랑 가족이랑 같이 해서 이제 대전에 놀이공원에 갔다 오는 길에 가는 길에 오는 길에 도로변에서도 쉽게 양귀비를 저는 양귀비 꽃이 어떻게 생긴지는 아니까 양귀비 꽃이 막 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쁘다 그러면서 근데 저 꽃이 뭔지 아니? 수연아? 그러니까
마약 개념이 없으니까 저희 딸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기도 했는데 이게 관상용이 있고 그러니까 관상용 키워도 된다고 저는 들었는데 관상용이 있고 또 마약용 양귀비가 있고 이렇게 구별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얼핏 봐서는 이제 구별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뭐 구별법을 이제 간단하게 팁으로 알려드리자면요. 마약류 양귀비는 열매가 큽니다. 그리고 또 동그랗고요. 근데 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흠집을 내보면 이렇게 하얀색 이렇게 액이 나오는데요. 뭐 가장 이제 쉬운 방법으로는 이제 줄기를 보면 돼요. 이제 줄기에 이제 잔털 같은 게 이렇게 많이 나와 있으면 관상용이고요. 없고 매끄럽다.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느낌이 들면 이거는 마약입니다. 제가 이거 알아보려고 인터넷 서칭을 좀 했는데 이건 우스갯소리예요. 구별법을 좀 알고 싶어서 찾아봤더니 제일 어이없는 답변 중에 하나가 그 마약류 양귀비는 마약같이 생겼답니다. 그래요? 네. 아니 글이 그래요. 마약같이 생긴 게 양귀비라고 좀 더 독하게 생겼대요 꽃이. 근데 그거 들어서는 구별이 없고 지금 김 기자 얘기한 대로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거는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털이 이제 복숭아처럼이라고 해야 되나? 줄기에 이렇게 털이 소복하게 있는 거는 이제 관상용. 그렇고 매끈한 거는 이제 마약류.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정적으로나 우리 지역 전반적으로 이 마약 사범이 그러면 늘어난 추세요? 어때요? 충남으로 범위를 이제 넓혀보면요. 충남 지역 이제 마약 사범 검거 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줄어요? 네, 이게 2016년도에는 전체 395건이었고 17년도에는 356건, 그리고 18년도에는 271건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는데요. 근데 이게 검거 건수가 감소하는 거지 마약 사범이지 뭐 이렇게 줄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전보다 그래서 이제 마약 사범들도 또 진흥화되고 있고 뭐 던지기나 이런 수법으로 하니까 좀 안 잡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기 또 그 마약 종류에도 또 다양한 마약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최근에 다른 정적인 이슈가 됐잖아요. 모 연예인 때문에. 흔히 말하는 물뽕, 이제 GHB죠. 이제 좀 공부를 해봤는데 이게 감마 하이드록시 뷰티르산. 이렇더라고요. GHB. 외울 수 있어요, 이거? 좀 어려운 거세요, 이게. 이 물뽕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시간 지나면은 이제 소변으로 전부 다 배출이 되면서 이제 그렇게 적발이 어려워지는 거죠. 정주인 기자가 이제 확인 또 해갖고 왔지만 인터넷 마약류 사범 같은 경우가 인터넷을 통해서 마약을 사고 팔다 적발이 된 그런 경우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구매하기가 쉬워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다시 사건 얘기로 좀 들어와서 얘기를 더 해보면 상당수가 불법 체류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위치가 저도 이제 위치는 어딘지 아니까 가봤는데 지구대하고도 굉장히 가까워요. 거기 관할 지구대하고도 굉장히 가까워서 불법 체류자분들 관리만 좀 잘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구대하고 이 클럽 간에 이제 아마 직선거리가 150m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는 걸어서 한 2, 3분 정도면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150m 정도 상당히 가까이 있었고 뭐 경찰이나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도 천안 지역에 있는 외국인 클럽들은 항상 예의주시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폭행 사건들, 그렇죠. 마약 사건이 아니더라도 이런 사건들, 그다음에 시끄러운 사건들이 상당히 주기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는 하고 있었다라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지금 이제 결과론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 이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기 관할 지역은 동남인데 체포를 해간 곳은 이제 서북 경찰서다 보니까 왜 동남 관할에서 다른 관할의 경찰이 넘어와가지고 체포를 할 동안 동남 경찰서는 무엇을 했냐, 뭐 이런 류의 이제 비판 이야기. 그러니까 형사물 다루는 영화만 봐도 경기에서 잡아도 막 서로 물론 사람을 실적으로 보면 안 되겠지만 서로 자기네 관할로 끌고 가려고 이렇게 막 다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건도 사건이 벌어진 거는 이제 동남인데. 아마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비판 혹은 이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마약사범은 관할이 없습니다. 마약사범의 수사는 관할이 없고요. 사실은 뭐 이거는 경찰분들이 되게 잘했다. 그리고 이제 불법 체류자 관리에 관한 이제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한마디를 좀 더 첨언을 하자면 이게 이제 법무부가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불법 체류자는? 불법 체류자는 법무부가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천안 같은 경우는 이제 원체 이제 산업 도시이다 보니까 사실상 불가피하게 불법 체류자들이 와서 거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고 일정 부분 묵인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 빠져나가면 인력이 인력이 이제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사업장에서는 또 인건비가 싸서 그냥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이제 가장 농번기인데 이분들을 그 단속을 하기가 사실상 좀 어렵다.
산업 최근에는 구조상. 그분들이 갑이라는 얘기까지도. 예를 들면 어디 하우스에서 일하다가 요새는 SNS 뭐 어플 뭐 이런 거 워낙 발달이 돼 있으니까 저 비닐하우스 5천 원 더 준대 그러면 파업하고 넘어가신다고 그러던데. 조직이 되어 네.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그거는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네. 그렇고 건설 현장에서 이제 예전에도 또 이제 네.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요. 근데 천안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좀 하나 필요성은 느끼고는 있어요. 어떤? 예. 출입국 출장소만 천안에 있거든요. 출입국 이제 사무소가 아니라 사실 이제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관리는 법무부 소속이거든요. 법무부 소속 이제 우리 출입국 관리소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천안에는 이 출입국 관리소가 없고 출장소만 있습니다. 이 관리소와 이 출장소의 권한 차이도 상당히 크게 있는데요. 출입국 관리소 같은 경우는 이제 불법 체류자 단속, 그 다음에 뭐 외국인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서류 작성 및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네. 근데 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 그대로 출입국 신고하고 이제 비자 연장 네. 뭐 이 정도의 이 행정적인 업무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천안 지역에 있는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이 관리는 사실상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이제 더 보태 보자면요. 이제 경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관리를 하는 곳은 이제 정보과 보안, 저기 외사계에서 네, 정보과 회사계에서 외사계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천안 서북경찰서의 외사계 직원은 3명이고요. 동남경찰서에는 4명입니다. 네. 천안 지역의 경찰 이 7명으로 이 수많은 외국인들과 불법 체류자들을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인력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저는 좀 있어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이제 끝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앞으로 수사 계획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이제 뭐 마약을 유통시키거나 네. 뭐 투약하는 사람들을 관련해서 계속 이제 첩보 수집을 한다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뭐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서북에서 한 게 서북 쪽으로 첩보가 들어와서 이제 서북에서 그거를 네. 한 거지 뭐 그게 첩보가 동남에 갔으면 동남에서 했을 수도 있죠. 이제 네. 그런 거고 그리고 또 그 경찰분이 꼭 당부를 해달라고 했는데요. 네. 이제 그런 마약 종류는 처음에 이제 호기심으로 거의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무상으로 이렇게 약을 공급을 해주면서 처음에는? 네,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찔러주는데 근데 이게 마약이니까 좀 중독성이 강하잖아요. 강하니까 처음에는 무상으로 주면 호기심에 해보는데 이제 그게 중독이 돼서 다음번에는 이제 돈을 주고 사게끔 만드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처음부터 호기심으로라도 절대 이제 하지 말라고 하고 누가 권유를 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 좀 해달랍니다. 방금 신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잠깐 퀴즈 하나를 좀 내볼게요. 대본에 없어요, 두 분 대본에. 예. 그 마약 신고를 받는 기관이 우리나라에 3군데가 있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경찰 그리고 이제 검찰도 하겠죠? 예. 또 한 군데가 있는데 어딜까요? 국정원. 땡. 저도 요번에 알았어요. 네. 마약 신고를 받는 네, 3개 기관이 있는데 검찰, 경찰 그리고 한 군데. 검찰, 경찰. 한 군데가 더 있더라고요. 예. 119. 땡 아닙니다. 119요? 우체국? 그 아플 때 먹고 나서 아프면 신고하는 데고 우체국이요? 예. 아닙니다. 아 이거 뭔가 오기가 생기는데 참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네. 이걸로 녹화 시간 다 때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방송 사고예요, 방송 사고. 이렇게까지 못 맞추면 포기해요. 아 못 맞출 것 같으니까 이제 알려줄게요. 관세청에 봤는데요, 관세청. 이게 마약의 특수성이 있어서 밀수를 많이 하잖아요. 예. 수출입 업무 이런 거를 관세청이 담당하니까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피임 이거 신고 전화번호 검찰 경찰 관세청. 관세청까지 좀 안내를 해주시면 네. 처음 알았네요. 저도 요번에 알고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네. 마지막으로 두 분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견제구 한 번씩 날려주시죠. 정 기자부터 아까 김 기자가 먼저 했죠. 예, 제가 먼저 이번에 그럼 했습니다. 정 기자가 먼저 그럼 하죠. 저부터 네. 할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찰에서 마약류 이제 집중 단속 기관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전국에 있는 약쟁이, 뽕쟁이 그분들에게 좀 한마디 하고 싶은데, 네. 네, 자수하여 광명 찾읍시다. 이번 사건 역시 판매책이 그 일반 투약자들에게 처음 접근했었던 방법은 당연히 공짜로 마약을 주면서 이 중독이 되게끔 유도를 했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으로 견제구를 정했습니다. 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어느덧 녹화 저희가 준비한 거는 좀 마무리할 시점이 되긴 했는데 두 분 다음 방송 때도 볼 수 있는 거죠? 어떠셨어요? 제가 대본에는 네. 그 녹화가 편해지고 있다 네. 이렇게 썼는데요. 네. 도저히 그 멘트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점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저희 견제구를 보고 계시니까 이제 좀 그런 거에 따른 이제 무게감, 책임감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 다음 회에는 더 준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더 많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도 어떻게 이렇게 녹화를 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네, 처음부터 분명히 나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긴장되고 많이 떨리네요. 근데 좀 다음번에도 좀 더 이제 준비를 더 해서 이제 그땐 더 자연스럽게 또 재밌게 이렇게 방송을 하겠습니다. 뭐 두 분 모두 다음 방송 준비 열심히 하신다고 했으니까 더욱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예. 저희 스타토크 견제구를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은 티브로드 어플리케이션이나 지역 채널 VOD 서비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도 개설됐는데요. 티브로드 중부 방송을 검색해 구독을 누르시면 언제 어디서나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견제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